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2일 진단키트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고요.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기관이 8천억 가까이 코스피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2,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최근에 계속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이제 코스닥을 많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는 이제 기간이 쓸어 담으면서 올랐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제 쌍바닥 정도를 디디면서 반등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3200선은 지켰습니다. 지켜서 반등을 해줬습니다만, 아직도 뭐 완벽하게 지금 증시가 다시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다운 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방심하기는 이르고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확산세가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가파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코로나19와 좀 이렇게 좀 싸워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증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코로나19 혹은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백신 혹은 치료제, 거기에 따른 경기 회복, 여기에 이렇게 딱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좀 하는 것 같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요 지점이죠. 요 고점 라인을 깨진 않고 반등을 해주긴 해서 내일도 좀 반등이 있다면 조금 좋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또 금요일이거든요. 주식이 보통 내리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이 매수세를 이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 전고점을 계속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요. 보통은 이제 코스닥이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좀 과감하게 내리는, 좀 강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잘 버티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오늘 카카오 게임즈라고 해서 코스닥의 그 대장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지수가 잘 받쳐지는 것 같고요. 어, 지금도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대부분의 물량이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 그쪽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오늘 증시 긍정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환율은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이 증시 움직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도 뭐 거의 유로톡스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언제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여기서 한번 또 코로나 위기감이 부각이 된다면 또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이고요. 채권 시장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28%, 그래서 다행히 하락 추세는 끝내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좋지 않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어느 한 곳에 좀 무게를 두기보다는 중립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현금 확보를 좀 해두어서 이 증시가 혹시라도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보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오늘의 확산세입니다. 오늘 국내는 1454명 확진인 중이고요. 어제보다 이제 100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제는 이제 그 해군 선박인가요? 거기서 좀 걸린 거에 대해서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좀 좀 높게 집계가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국내는 조금은 이제 감소하는 듯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세계적인 이 코로나 확산세도 여전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은 여전히 많이 확진이 되고 있고요. 영국, 뭐 스페인, 네, 이런 쪽도 유럽도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얼마 전에 뭐 1000명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 늘어났고요. 확실히 지금 유럽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확진자가 이제 평균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이제는 좀 감기같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확진자들이 좀 겪는 증상들도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와 비슷하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좀 이제 치명률이 떨어지긴 했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전파가 너무 잘 되어서 감염이 너무 잘 되니까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좀 진압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백신을 맞아도 이 방역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변곡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올해는 계속 코로나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쯤에 이제 새로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좀 나오면서 뭔가 이 트렌드가 좀 바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면서 원래 내려가던 그 하락세를 이어갈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진단키트들이 다들 이제 좀 올라온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한 번 더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올 가을에 있을 아니면 겨울에 있을 대유행에 대한 그런 어, 그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이미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요. 3분기는 이제 가을 포함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분명히 진단키트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생각보다는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바이오 오늘 1,500원 하락해서 26,3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자, 코로나가 뭐 진정이 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특이한 점은 이제 시간 외 가격이 27,150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이제 내릴 만치 내렸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떨어뜨리면 그냥 좀 소위 말해서 미친 듯이 그냥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올라갈 때도 어이없이 올려버립니다. SS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실적이 굉장히 좋고 유불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무상증자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실적이 저는 둘 다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원 키트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도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액세스바이오 충분히 저는 기다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가 항원 진단 키트죠. 그게 미국의 그 FDA 승인이 곧 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분명히 저는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쌍봉 형태로 좀 딛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요 정도, 네, 오늘 크게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받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조금 샀는데요. 뭐 크게 움직임 없이 크게 뭐 많이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젠, 네, 실젠도 마찬가지 2,500원 내렸고 3%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네, 시간 외 가격이 조금 상승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젠도 PCR 진단 키트, 네, 이 액세스 바이오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PCR 진단 키트의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이
독감과 같은 그런 독감의 동시 진단 키트라든지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진단 키트라든지 그런 키트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고요. 실제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또 대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에 그 키트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시즌은 상승을 할 듯 하면서 계속 못 올라가고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지금 위로 치고 나갈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공매도 공격을 받는 것인지 참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떨어뜨리긴 하는데요. 자, 분명히 키트주들이 좀 반등을 할 때 같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만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음봉 자체는 좀 좋진 않았지만 자, 내일 좀 올라줬으면 하고요.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네, 기관 투자자가 사모펀드가 계속 매도를 하네요. 그래서 사모펀드와 금융투자 때문에 떨어졌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네,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꾸준히 매수량을 좀 높여간다면 좋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무상증자 신주에 대해서 좀 소화 기간이 좀 충분히 지났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쯤에서 이제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도 이제 900원 하락했고요. 어제 상승분을 뭐 반납하고 좀 더 내렸네요. 하지만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 오늘 시간 외 가격이 600원 정도 상승하면서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모두 시간 외 가격이 오른 것 같고요. 내일은 조금 진단키트 종목들의 힘이 실릴 것인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선을 또 받치는 채로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 주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주고 있는 채로 이런 구간 좀 채우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좀 서서히 이제 위로 올리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일에 맞춰서 올릴 것인지 그 전에 올릴 것인지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랩지노믹스는 2분기 키트 그 판매량을 이미 찌라시로 뿌렸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상한가 그 다음에 상한가를 거의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충분히 지금 이 수렴 패턴에 대한 물량을 확보했던 그 에너지에 대해서 아직 많이 뻗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는 뭐 개인만 좀 많이 팔았네요. 기관이 좀 매수했고요. 네, 개인만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젠텍이고요. 수젠텍도 마찬가지 시간 외 가격 2% 이상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자, 확실히 내일은 진단키트들이 다들 상승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수젠텍. 그래서 그때 영국의 자가 항원 진단 키트죠. 그게 좀 등록이 되었다고 얘기가 나온 뒤로부터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수젠텍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등락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단기로 진입을 하시더라도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한번 떨어지면 40%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수젠텍도 일단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을 해줄 것 같고요. 진단키트 종목은 사실 수젠텍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지켜볼게요. 기관 투자자도 뭐 장난치듯이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디텍 매도고요. 200원 하락해서 22,400원.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했는데 내일은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바이텍 매드. 그래서 시간 외 가격도 마지막에 또 끌어올리면서 네, 1%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거래량 자체가 이미 너무나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바이텍 매드 내일은 조금 상승이 나오길 바라겠고요. 외국인 투자자 13,000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자,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얘도 수젠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과 비슷하게 수렴 패턴 그리고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 받쳐 올려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 700원 정도 상승했고요. 자, 이게 좀 받쳐주지 못하고 이 양봉 끝단을 밀어버리는 네, 이제는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조금 증가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좀 많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주봉이나 월봉이 아직 뭐 몇 개 없기 때문에 분석하기도 좀 어렵고요. 일단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사모펀드가 많이 매도한 것 같네요. 연기금은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기금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좀 이게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떨어지다가 이제 21선이 생기고 거기서 21선 위로 밀어 넣으면서 반등을 하는, 결국에는 이 골에 달았던 그 라인까지 더 밀어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SD바이오 센서는 사실 단기간에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료입니다. 너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이 진단키트가 다들 좋을 거기 때문에 아침에 반짝 좋을 것인지 아니면 쭉 밀어 올리면서 오전까지 좋을 것인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니아고요. 자, 바이오니아가 오늘 마지막에 또 움직였습니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그 인공 백혈구인가요? 그 소스가 나오고 기술 이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너무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파동이 나오고 21선 받치면서 음봉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쌍봉 찍고 떨어질 것 같이 이때와 같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이었는데, 자, 지금은 오히려 더 밀어 넣으면서 오늘 더 밀어 놓으면서 이제는 거의 최고가죠.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오늘 최고가를 찍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바짝 올리다가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아하니 7월 22일까지가 이제 그 경고 종목이 될 수 있는 그 포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쭉 내리면서 주가 관리를 좀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바이오니아는 이제 경고 종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바이오니아가 이제 15일 전 거래일 기준으로 해도 이 가격대가 3만 원대이기 때문에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2만 원 후반대네요. 2만 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시간 외도 4%로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8,8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좀 바이오니아에 투자를 좀 하는 것 같고요. 확실히 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바이오니아가 지금 진단키트도 잘 되고 있고 신약 개발도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바이오니아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단키트 이외에도 거의 뭐 신약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 종목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래 진단키트 종목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한번 기대가 되네요. 내일은 좀 치고 나갈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고점 갱신을 하면서 꼬리 메워주는 작업,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만원 이상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자, 바이오니아도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좀 힘들고요.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오늘 1550원 내렸고요. 7% 정도 하락했습니다. 많이 내렸었는데, 자, 휴마시스도 시간외 가격이 지금 상한가를 쳤죠. 50만 주 받쳐져 있고요. 아주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유를 보니 단일 판매 공급 체결이 나왔고요. 뉴스를 보면 휴마시스가 271억 원 규모의 브라질의 이제 항원 키트, 신속 진단 키트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내일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5,500원이죠. 25,500원 이상으로 바로 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또 휴마시스를 포함해서 다른 진단 키트들도 같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가던 길 좀 가야 되겠죠. 위로 좀 치고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했고요.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진단 키트 지금 조금 최근 며칠 약세를 보였는데요. 분명히 반등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19는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람다 변이라는 변이도 아직 그 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 지금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뭐 또 코로나가 거의 끝난 것 같이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지금 코로나는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키트 종목들은 아직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매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